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천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AI 관련주들이 불안이 다소 진전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02% 오른 4,03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AI 관련주 주가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3%가 넘게 상승해 거래 중입니다. 장 시작 후 반등했던 코스닥은 0.52% 내린 911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인 코오롱 티슈진과 펩트론이 각각 6%, 7% 넘게 하락하며 지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잦아드는 분위기는 미국 영향이 있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과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겹치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핵심인 고용과 소비가 동시에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5만 명을 웃돌았지만 실업률은 4.6%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 둔화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인 0.1%에 못 미치며 소비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2%대 초반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지만 환율 수준에 따라 더 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먼저 이창용 총재가 지금의 환율 수준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죠.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의 환율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라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율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레벨 자체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는 또 환율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차이 등 우리 사회 양극화를 키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올해 1월에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는데 환율이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율이 오르며 수입 소고기 가격이 상승했고 또 석유류 가격의 상승에도 환율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환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개선세에도 공급 측면에서 압력이 줄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같은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은 환율 수준이 이어질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2.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높아진 환율이 시차를 두고 다양한 품목의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흐름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창용 총재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로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정도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달러로 운용하는 외화 환매 조건 부채권, 외화 RP 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매수를 미룬 자금이 외화 RP 등 단기 달러 상품으로 몰리면서 증권사 간 금리 경쟁이 주춤해진 걸로 풀이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오늘부터 낮춘 증권사도 있다고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형 외화 환매 조건부 채권 이른바 RP의 연수익률을 3.35%에서 3.2%로 0.15%포인트 낮췄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10일부터 같은 상품의 연수익률을 3%로 0.25%포인트 낮췄고 메리츠증권 역시 같은 날 2.7%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외화 RP는 달러 등 외화로 약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유채권을 매도한 뒤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구조인데요. 통상 미국 증시가 요동칠 때 서학개미들의 달러 피난처로 잠깐 묶어두는 단기 파킹형 금융상품으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낮추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꼽힙니다.
다만 외화 RP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증권사 간 금리 경쟁이 주춤해진 점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데다 인공지능 AI 관련 경계심이 확대되며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매수에 보다 신중해진 걸로 풀이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주 미국 주식을 약 2억 2,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3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한 주 전과 비교해 77%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순매수 축소 자금의 일부가 외화 RP 등 달러 단기 파킹 수단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그간 피싱 범죄의 통로로 활용된 불법 스팸 문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 등이 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또 발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발신 번호가 해지 정지된 무효 번호일 경우 발송 자체가 막힙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어떻게 이 불법 스팸이 차단되는 겁니까? 정부가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고 발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에는 주로 대량 문자 서비스가 이용됩니다.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광고업체 등에 파는 문자 사업자가 이 통사에게 대량 문자 발송 요청을 전달하기 전 발신 번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통사 역시 문자 사업자에게 받은 요청에 따라 이용자에게 문자 발송을 하기 전 발신 번호 검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때 번호가 해지 정지된 무효 번호일 경우 발송 자체가 차단됩니다. 문자 사업자와 이 통사가 발신 번호 유효성 검증을 각각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이 구축한 번호 계정 통합관리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당장 불법 스팸 문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오늘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이 가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법 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폰을 넘어 피싱, 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불법 스팸 문자 발송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52.5%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 번호로 위조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분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과 중산층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또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3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비해둬야 할 절세 전략도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의 15에서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홈택스의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지출한 월세액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이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 요건을 미충족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일정 비율의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 달 뒤인 내년 4월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의 일상에 꽤 많이 녹아든 이 모임 통장이 점차 고도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 수요를 노린 은행들이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단순 공동 계좌를 넘는 독특한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일단 은행 곳곳에서 모임 통장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 저축은행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임통장을 출시한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3분기 기준 1,220만 명입니다. 같은 기간 잔액도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는데요. 수요가 늘어난 만큼 각 은행들이 금리 경쟁력 등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신한은행이 출시한 솔 모임통장은 통장 내 모임 적금에 가입하면 월 한도 100만 원까지 최고 연 4.1% 금리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은 모임통장의 파킹통장 기능을 접목해 KB 모임금고에 가입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 금리를 줍니다. 저축은행 업권도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IBK저축은행은 지난달 업계에서 처음으로 예치금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모임통장을 내놨습니다. 또 모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돈 관리인데 이 부담도 줄어들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제 모임통장의 회비와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내역 요약과 정리 업무를 대신해주는 AI 모임 총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월별 지출 정리도 대신합니다. 이외에 토스뱅크는 가족 모임통장에서 관리비를 자동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기능이 도입된 모임통장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이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보다 육아휴직 사용 혜택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 사용 비중이 과반을 넘어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에 처음 3개월만 전액 지급됐는데 지원 기간이 2배로 확대된 겁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혜택을 넓히자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20만 6,200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는데 남성의 경우 18%나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9년 전 10%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67.9%, 여성의 57.7%가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이제 그런 노력이 이제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아빠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실태에 주목할 필요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출산율 반등의 열쇠로 꼽히는 만큼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급하게 충전하러 갔다가 내가 자주 쓰는 충전기가 아니면 요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어 난감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충전기마다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충전 비용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20개 충전기의 평균 요금을 비교한 결과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또 제휴업체 회원 여부에 따라 요금차가 컸습니다. 완숙의 경우 킬로와트 시당 해당 충전업체의 회원이면 293원인 반면 비회원은 446원을 적용받았습니다. 또 다사 회원은 아니지만 제휴사 회원에 적용하는 로밍가는 회원가보다 17%, 아예 어느 충전업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은 30% 비싼 요금이 적용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채비와 K차저의 경우 완속 기준 비회원가가 회원가보다 2배 비쌌고요.
로밍가는 현대 엔지니어링 기기를 쓸 경우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회원보다 GS 차집이 회원의 요금이 70%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 요금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차 민원 가운데 요금 결제 관련 불만이 63%가 넘었는데요.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곳 가운데 11곳, 급속 17곳 가운데 4곳이 충전기의 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으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100여 개의 민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회원카드가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탈모로 사회생활 등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과 함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얼마나 부담을 덜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네, 이 대통령 이 대선 때 탈모 지원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건보 작용을 지시했다고요. 네, 탈모가 단순히 외적인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 탈모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보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의 소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약에 대한 건보 적용 검토를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탈모 치료는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에만 건보가 적용이 되고 유전적 요인의 탈모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탈모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탈모 치료약은 종류마다 가격이 다른데 적게는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듭니다. 업계에선 탈모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가격이 10%에서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 부담료 30%를 적용받게 되면 월 10,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탈모 인구 1,000만 명 중 절반에게만 건보 적용을 해도 약값으로 연 1조 원이 넘는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영유아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오가 백신에 대한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었다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정민 기자, 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 GSK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GSK는 영유아 오가 혼합 백신 인판닉스에 대해 내년 7월부터 한국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후 2, 4, 6개월이 될 때 총 3번 접종하는 백신으로 백일해와 파상풍, 소아마비 등 5가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공급되었습니다. GSK는 국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SK는 올 초 같은 이유로 영유아 4가 백신 공급도 끊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는 있는 겁니까? 네, 사노피와 보령, LG화학 등도 영유아 5가 백신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수급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5가 백신이 부족할 경우 3가나 4가 백신을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아기에게 여러 번 주사를 맞춰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도 반복되면서 특히 아기와 어르신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